승무패 25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브랜트포드와 노팅엄 포레스트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무 투폴로 가면서 2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풋볼살롱이 이렇게 무승부로 2변을 잡는 경기는 분석 내용을 들어보시고 동의가 되는 부분이 계시면 승패로 과감하게 이변을 잡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내용을 들어보신 다음에 풋볼살롱처럼 이변이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풋볼살롱이 무승부를 잡았다고 해서 그대로 무승부를 가져가기보다는 과감하게 패배로 꺾어보는 이 과감성도 가져가 보신다면 의외로 좋은 결과가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로 넘어가서 빠르게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모로 브랜트포드가 우세한 면이 많은 경기이지만 변수가 될 수 있는 요소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브랜트포드가 유리한 점을 짚어드리면 이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제공권과 세트피스 공격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랜트포드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제공권이 가장 좋은 팀이고 이 노팅엄도 제공권이 5번째로 좋은 팀이기 때문에 제공권이 약한 팀은 아니지만 그래도 브랜트포드보다는 제공권에 열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체 제공권이 좋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랜트포드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13골로 최다 득점 3위를 달릴 정도로 굉장히 세트피스 공격력이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이 14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브랜트포드의 강력한 세트피스 한 방에 실점을 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 11월 브랜트포드가 노팅엄 원정에서 2대2 무승부에 그쳤었는데 당시에는 브랜트포드의 에이스이자 주포 공격수인 아이반 토니 선수가 징계로 결장이 됐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아이반 토니 선수가 정상적으로 출전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브랜트포드에게는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홈에서 성적이 뛰어난 브랜트포드이고 직전 강호 첼시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에 무승 행진을 끊어낸 브랜트포드이기 때문에 충분히 홈발을 받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원정 성적이 꼴등팀으로 원정 16경기 1승 3무 12패 굉장히 저조한 원정 성적을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브랜트포드 원정에서 승리까지 가져가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우선 노팅엄도 직전 브라이튼과의 홈경기에서 3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강등 버프를 받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노팅엄이 최전방 공격수 아워니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가 되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밸런스가 잡히고 있는데 이 아워니라는 노팅엄의 공격수가 원체 피지컬과 떡대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최전방에서 버텨주는 힘이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워니가 부상 중일 때는 노팅엄이 전방에서 이렇게 버텨주고 비벼줄 수 있는 공격수가 없었는데 아워니 선수가 돌아오면서 상대적으로 2선과 측면 자원인 이 노팅엄의 깁스 화이트나 브레넌 존슨이 보다 자유롭게 공격에 가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고 있는 노팅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직전 브라이튼전 3대1 승리를 거뒀을 때 노팅엄의 공격 전개 과정인데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노팅엄의 아워니 선수가 브라이튼의 수비수와 몸싸움을 벌이면서 박스 안에서 공을 소유를 했고 이 브라이튼의 자책골을 유도하는 어시스트에 가까운 패스를 하면서 이 골에 기여를 했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 역습 상황에서 다닐로 선수에게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득점까지 만들어냈었던 아워니 선수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렇게 최전방에서 피지컬로 버텨주면서 노팅엄의 최근의 공격을 이끌고 있는 아워니이기 때문에 아워니 선수가 활약을 해준다면 브렌트포드가 제 아무리 피지컬과 제공권이 뛰어난 팀이라고 할지라도 상당히 브렌트포드 수비수가 애를 먹을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브렌트포드가 세트피스 외에도 빠른 롱볼 역습이 강점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리미어리그에서 역습 득점이 6골이나 될 정도로 브렌트포드가 역습 한방이 상당히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첼시전에서도 선제골은 코너킥 상황에서 자책골로 만들어냈던 브렌트포드이고 두 번째 쐐기골은 역습 상황에서 은베우머 선수가 만들어냈었던 브렌트포드이기 때문에 역습 한 방이 굉장히 강점이 있는 이 브렌트포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브렌트포드 대 노팅엄의 대결 구도는 브렌트포드가 더 강팀이고 이 노팅엄이 보다 수세적으로 나서는 구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수 전환이 그렇게 빠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브렌트포드의 역습이 살아날 수 있는 구조가 잘 만들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노팅엄이 통계적으로 올 시즌 역습 실점이 3골이 있는데 노팅엄의 총 실점 대비해서 이 역습 실점 3골은 상당히 비중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그만큼 노팅엄이 수비적으로 작정하고 내려앉을 경우에는 의외로 브렌트포드가 노팅엄의 밀집 수비를 뚫어내는데 애를 먹는 그림도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이 브렌트포드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무승부가 14번이나 될 정도로 최다 무자비 선두팀이라는 점과 최근 노팅엄이 브렌트포드 상대로 2연속 무승부를 거두고 있다는 점, 브렌트포드 원정에서는 노팅엄이 1승 1무로 강했다는 점, 최근에 공격수 아워니 선수가 최전방에서 버텨주면서 비비기와 연계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 경기는 의외의 무승부 정도까지 이변을 노려볼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브라이튼과 울버햄튼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면서 이 경기도 울버햄튼 쪽 이변까지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체력이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맨유와의 FA컵 4강 경기에서 연장전 승부차기 끝에 패배를 당했던 브라이튼이고 3일 뒤에 치른 직전 노팅엄 원정에서 1대3 패배를 당하면서 최근 연이은 일정에 따른 체력 누수가 보여지고 있는 브라이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팅엄전 이후에 또다시 3일 뒤에 곧바로 울버햄튼을 만나는 브라이튼인데 이 문제는 브라이튼이 선수층이 두터운 팀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몇몇 포지션에서는 로테이션이 가동이 되고 있지만 핵심 측면 자원인 미토마 카오루, 솔리 마치 그리고 미드필더 맥칼리스터나 카이세도 같은 핵심 자원들은 계속해서 풀타임을 소화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최근에 좋은 컨디션을 보여줬었던 측면 자원 미토마 선수 역시 최근에 모든 대회 4경기에서 공격 포인트가 없는 상황이고 이 브라이튼의 주전 미드필더 카이세도 선수 역시 연이은 풀타임 소화로 인해서 체력 누수를 보이면서 직전 노팅엄전에서는 굉장히 낮은 평점을 기록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울버햄튼은 황희찬 선수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공격 자원들이 가용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원 쪽에서도 어느 정도 로테이션의 여유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라이튼보다 하루 일찍 크리스탈 팰리스전을 홈에서 치렀기 때문에 근소하게나마 체력적으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울버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브라이튼의 주장이자 주전 중앙 수비수인 루이스 덩크 선수 역시 최근 연이은 풀타임을 소화하고 있는데 제가 덩크 선수를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브라이튼의 덩크라는 수비수가 신장이 192cm로 이 제공권과 패스 능력은 굉장히 뛰어난 선수이지만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느린 약점이 있습니다. 이 브라이튼의 데제르비 감독은 굉장히 압박과 공격 라인 자체가 높기 때문에
상대가 수비 뒷공간 역습을 전개할 때 뒷공간을 노출을 하면서 실점을 하는 그림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팅엄전에서도 이렇게 수비 뒷공간을 노출을 하면서 실점을 했던 브라이튼이고, 지금 보시는 5번의 수비수가 덩크 선수인데, 이렇게 역습 상황에서 상대의 역습을 막아내는 이 그림에서 브라이튼의 덩크 선수나 또 다른 중앙 수비수가 홀로 남겨지는 경우가 은근히 많은 브라이튼이기 때문에, 이렇게 울버햄튼이 브라이튼의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역습을 감행을 한다면 굉장히 위기를 맞을 수 있는 브라이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롱볼 통계인데, 울버햄튼이 경기당 롱볼 횟수가 58회로 네 번째로 많은 팀이고, 롱볼 정확도 역시 네 번째로 높은 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브라이튼 수비 뒷공간으로 롱볼을 때려서 역습을 전개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울버햄튼의 주장이자 핵심 미드필더인 네베스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경기당 롱패스 정확도가 가장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이 네베스 선수가 뿌리는 롱볼을 받아서 울버햄튼의 공격 자원들이 역습을 감행을 한다면 상당히 재미를 볼 수 있는 구도가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나 울버햄튼의 공격수들 성향을 고려를 하면 아다마 트라오레나 황희찬, 마테우스 쿠냐 같은 빠르고 직선적인 역습을 감행할 수 있는 돌격대장 유형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이러한 직선적인 역습이 통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브라이튼의 주요 자원 체력 누수와 수비 뒷공간 노출 약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울버햄튼이 상당히 까다로운 상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에 울버햄튼이 브라이튼 원정에서 3경기 1승 2무 패배가 없었다는 점 역시 울버햄튼 쪽 이변을 노려볼 만한 근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울버햄튼이 올 시즌 원정에서 성적 기복이 심하고 최근에 원정 5경기 2무 3패 승리가 없기 때문에 무승부 정도의 이변픽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브라이튼이 공격수 에반 퍼거슨이라는 젊은 공격 자원이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 퍼거슨 선수가 최근에 부상으로 빠져 있습니다. 이 퍼거슨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데, 이 브라이튼의 데제르비 감독이 이번 경기에 출전을 할 수 있도록 희망한다는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이 브라이튼으로서는 에반 퍼거슨이라는 공격수의 출전 여부에 따라서도 이변 가능성이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엘체와 라요의 경기인데 엘체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패 투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의외로 세트피스 기대 실점값보다 실제 세트피스 실점이 적은 엘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세트피스 기대 실점값이 10.25골에 비해서 실제 실점은 5골로 적은 것이 엘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엘체가 라리가에서 실점이 무려 62골이나 되는데, 62골 중에서 5골밖에 세트피스로 실점을 하지 않은 엘체이기 때문에 이 수비가 불안한 것에 비해서 확실히 세트피스 실점은 의외로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라요의 세트피스 공격 지표인데, 이 세트피스 득점이 8골로 라리가에서 상위권을 기록 중인 라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라요가 총 넣은 골이 38골인데 그 중에서 세트피스 득점 비중이 20%가 넘어가는 팀이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도 주요한 공격 루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트피스를 강조드리는 이유는 이 라요라는 팀이 최근에 리그 6경기만 놓고 보면은 6경기에서 9골로 나쁘지 않은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측면 자원인 팔라존이나 가르시아 선수는 굉장히 컨디션이 좋은데, 문제는 최전방 공격 자원들인 까메요나 라울 데 토마스, 팔카오 같은 선수들의 골 결정력은 여전히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엘체가 의외로 세트피스 실점이 적다는 점과 라요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이 공격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이 최전방 공격자원들의 골 결정력 난조까지 겹치게 될 경우에는 의외로 라요가 상당히 답답한 경기를 할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직전 바르셀로나와의 홈경기에서도 2대1 승리를 거둔 것처럼 라요가 원체 전방 압박 자체가 빡센 팀이고 이 측면 자원인 팔라존 선수와 알바로 가르시아 선수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엘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축 수비 자원, 특히나 측면 쪽에도 수비 공백이 있다는 점에서 라요의 퀄리티 있는 측면 자원들을 막아내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엘체도 직전 셀타비고전에서도 경기 막판에 극장골을 내주고 아쉽게 패배를 당했을 정도로 최근에 끈적한 경기력이 있고 지난 라요와의 맞대결에서도 후반 추가 시간에 극장골을 내주고 패했던 엘체라는 점에서 의외로 끈적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상당히 오래된 상대 전적까지 포함을 하자면 최근 홈에서만큼은 엘체가 라요 상대로 9경기 6승 3무 무패 패배가 없었다는 점 역시 엘체로서는 좋은 기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라요가 최근 라리가 원정 경기에서는 5경기 2무 3패 떨어지는 경기력과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점 역시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엘체의 수비 공백과 라요의 좋은 측면 자원들의 컨디션을 고려하면 여전히 경기력적으로는 라요의 승리 가능성이 높은 경기이고 엘체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의외로 실점이 적다는 점, 라요가 여전히 최전방 공격자원들의 골 결정력이 아쉽다는 점, 엘체가 과거 맞대결 전적상으로 홈에서는 라요 상대로 패배가 없었다는 점, 라요가 라리가에서 무승부가 두 번째로 많은 10번의 최다 무자비 2등이라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변픽으로는 무승부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번 경기는 엘체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와 알메리아의 경기인데 레알 마드리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알이 직전 지로나 원정에서 충격적인 2대4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2연패를 당할 것 같지는 않은 것이 올 시즌 라리가에서 패턴적으로 봤을 때도 2연패가 없었던 레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알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핵심 중앙 수비수 바비치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정이 되는데 이 바비치 선수의 공백이 꽤나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바비치라는 수비수가 세트피스 코너킥 상황에서 2골이나 넣으면서 알메리아의 세트피스를 견인을 하고 있는데 올 시즌 총 3골을 넣은 것이 모두 코너킥 헤딩으로 3골을 넣었던 이 수비수 바비치라는 점에서 알메리아가 이 선수가 빠지게 된다면 수비뿐만 아니라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공격력도 상당히 떨어질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리가에서 레알 마드리드 다음으로 세트피스 득점이 많은 것이 바로 알메리아인데 그 알메리아에서 세트피스 공격력이 가장 뛰어난 수비수 바비치 선수가 결장이 되기 때문에 이 공수에 걸쳐서 전력 누수가 꽤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알메리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욱이 레알 마드리드가 직전 지로나전에서도 지로나의 세트피스에 실점을 했을 만큼 최근에 세트피스 수비가 다소 불안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알메리아의 세트피스 스페셜리스트인 바비치가 결장이 되는 것은 상당히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지로나전에서 결장이 됐었던 에이스 공격수 벤제마 선수가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주전 골키퍼 쿠르투아 역시 지로나전에서 결장이 됐었는데 이번 경기 복귀 가능성이 높다고 하기 때문에 홈에서 주축 자원들이 돌아온다면 충분히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할 수 있는 레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메리아가 올 시즌 라리가 원정 성적이 1승 4무 10패, 이 꼴찌 엘체 다음으로 좋지 못한 팀이기 때문에 레알 원정에서 이변을 만들어내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산술적으로 봤을 때 이미 우승 경쟁이 힘들어진 레알이지만 그래도 산술적으로는 아직까지 1위 바르셀로나를 추격할 수 있는 경기 수가 남아있고 무엇보다 3등인 AT 마드리드에게 2점 차로 쫓기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이기 때문에 아틀레티코를 따돌리기 위해서라도 이번 경기 홈 경기에서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레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알메리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포 공격수 뚜레 선수가 장기 부상으로 빠져 있는데 그래도 직전 경기 공격수 수아레즈라는 선수가 두 골을 넣어준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알메리아 쪽 이변을 노려보실 분들은 수아레즈 선수의 골 감각이 올라와 있다는 것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메리아 역시 패턴적으로 봤을 때 리그 2연승이 없었다는 패턴,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도 2연패가 없었다는 패턴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 경기는 레알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번 경기는 레알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바르셀로나와 베티스의 경기인데 바르셀로나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까지 이변 픽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바르셀로나로서는 직전 경기 경고 누적으로 결정이 됐었던 삼선 베테랑 미드필더 부스케츠 선수가 복귀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직전 경기에서 라요 원정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던 바르셀로나인데 이 바르셀로나가 부스케츠 선수가 결장을 하다 보니까 삼선에서 빌드업을 주로 담당을 했었던 이 프랭키 더용 선수가 굉장히 고전하는 모습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라이오전에서 두 번째 실점을 당하는 장면인데 이 바르셀로나의 더용 선수가 무리해서 공을 빼앗으려다가 태클에 실패를 했고 라이오가 압박을 벗겨내면서 득점을 하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라이오처럼 압박이 강력한 팀을 상대로는 후방에서의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 라이오에게 두 번째 실점을 당했을 때 이렇게 프랭키 더용 선수가 과부하가 걸리면서 무리하게 공을 빼앗겼기 때문에 상당히 고전을 했었던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스케츠라는 미드필더가 확실히 전성기에서 내려온 노장 선수이지만 이 선수가 바르셀로나의 3선에서 중심을 잡아줘야지 프랭키 더용 선수도 보다 자유롭게 위아래를 오가면서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에 집중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이 부스케츠가 돌아오는 것은 상당히 전력 강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베티스라는 팀은 라요보다 전방 압박 기조 자체가 센 팀이 아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부스케츠까지 돌아오게 된다면 라요전보다는 확실히 후방에서의 빌드업 과정이 보다 수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주포 공격수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최근에 골 감각이 좋지 못했는데 직전 라요전에서 5경기 만에 득점포를 재가동하면서 이 발끝 감각을 끌어올린 것 역시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올 시즌 베티스를 상대로 2경기를 치러서 2골로 강했던 킬러 면모가 있기 때문에 홈에서 상승세를 이어갈 만한 레반도프스키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라리가 5경기에서 1승 1무 3패 승리가 1승밖에 없고 원정 경기 3경기에서도 1무 2패로 승리가 없습니다. 최근에 플레이메이커 페키르 선수가 시즌 아웃이 되면서 공격의 짜임새가 굉장히 좋지 못해진 베티스이고 주포 공격수 이글레시아스 선수 역시 3월 A매치 이후에 리그 5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플레이메이커인 카날레스 선수가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이 카날레스 선수 역시 징계 혹은 부상 그리고 이따금씩 나오는 불필요한 레드카드로 굉장히 버거운 모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베티스 경기를 분석할 때 항상 심판 주심을 잘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베티스가 올 시즌 라리가에서 레드카드가 12번으로 엘체와 함께 가장 많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베티스가 바르셀로나를 올 시즌 만나서 두 번 다 퇴장이 나왔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두 번의 퇴장이 모두 경기 막판에 나왔던 퇴장이기 때문에 경기의 대세에는 그렇게까지 영향이 없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올 시즌 두 경기에서 모두 퇴장자가 나왔던 베티스이고 라리가에서 가장 많은 퇴장을 당하고 있는 베티스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레드카드 악령에서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이 바르셀로나와 베티스 경기 심판 주심을 찾아봤는데 이번 경기 주심을 맡는 심판이 이 CDC 그랑데라는 주심인데 이 심판이 올 시즌 라리가에서 레드카드가 9번으로 두 번째로 많은 심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9번의 퇴장 중에서 무려 2번의 퇴장을 다름 아닌 베티스에게 줬던 기억이 있는 주심이 이번 경기 심판을 보기 때문에 가뜩이나 퇴장자가 많고 바르셀로나와의 두 경기에서 퇴장자가 연속으로 나왔던 베티스이기 때문에 이 주심이 또다시 베티스에게 퇴장을 주지 말란 법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베티스가 또다시 레드카드를 받게 된다면 상당히 대량 실점도 불가피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베티스가 퇴장을 당하지 않는 가정하에 최근 바르셀로나에 떨어지는 공격력 그리고 베티스만 만나면 최근에 한 골차 끈적 승부가 많았다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변 픽으로는 무승부까지 노려볼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번 경기는 바르셀로나의 단통 승리로 갔는데 독식 픽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카디스와 발렌시아의 경기인데 무패에 투폴로 가면서 원정팀 발렌시아 사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발렌시아 상대로 두 경기에서 1승 1무 우위에 상대 전적에 우위가 있는 카디스이기 때문에 카디스의 올 시즌 라리가 최다 무자비 면모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도 충분히 가져갈 만한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카디스로서는 주전 중앙수비수 팔리 선수의 공백이 의외로 클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올 시즌 첫 맞대결 발렌시아 원정에서 카디스가 1대 0으로 승리를 거뒀을 때 데이터인데 이 카디스의 주전 중앙수비수인 이 팔리 선수가 제공권 경합이 8번으로 가장 많은 제공권 경합에 성공을 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높은 평점을 받았었던 이 팔리라는 수비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이번 경기 빠지게 된다면 상당히 수비적으로 전력 누수가 클 수 있는 이 카디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발렌시아가 기본적으로 세트피스 공격력에 강점이 있는 팀인데 직전 바야돌리드전에서도 세트피스로 재미를 보면서 극장골 2대1 역전승을 거두면서 시즌 첫 2연승을 거둔 상승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카디스라는 팀이 올 시즌 라리가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7골을 당하고 있는데 기대 실점값이 10.65골로 이 두 번째로 높은 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트피스 수비가 불안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뜩이나 세트피스 수비가 불안한 카디스가 제공권 경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팔리라는 수비수까지 결장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살아난 발렌시아가 세트피스 한 방에 위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카디스가 올 시즌 홈발을 받는 팀이고 발렌시아는 원정에서 성적이 현저히 떨어지는 팀이기 때문에 카디스의 홈발을 무시하기에는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카디스가 최근에 두 경기 기준으로 발렌시아 상대 1승 1무 패배가 없었다는 점과 올 시즌 11번의 무승부로 라리가에서 최다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카디스라는 점에서 무승부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카디스의 주포 공격수 과르디올라 선수 그리고 발렌시아의 주포 공격수 카바니 선수 양 팀 모두 공격수들의 골 결정력이 굉장히 빈곤하다는 점에서 저득점 무승부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6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일부 마지막 경기는 7번 경기로 들어온 본머스와 리즈의 경기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 픽으로는 본머스의 단통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경기력적으로 보면 홈팀 본머스가 근소하게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은 되는데 리즈 쪽도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리그 6경기에서 무려 4승을 거두면서 강등권에서 탈출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강등권과의 승점 차를 7점까지 벌린 본머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긴 본머스이고 반면에 리즈는 여전히 강등권과 승점 1점 차이로 피말리는 강등권 경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본머스 원정에서 반드시 승점이 필요한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본머스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은 측면의 테버니어, 비냐 두 윙백을 활용한 역습, 그리고 주포 공격수 솔랑키 선수의 연계, 그리고 미드필더의 빌링 선수가 득점력이 뛰어나다는 점, 여기에 개인기가 뛰어난 와타라 선수가 최근에 선발이 아니라 후반전에 상대 수비가 체력이 떨어졌을 때 조커로 투입이 되면서 이 재미를 보고 있는 점까지 공격적으로 의외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본머스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리즈 같은 경우에는 주포 공격수 로드리고 선수가 부상 복귀 이후에 확실히 컨디션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그래도 꾸준히 득점을 해줬던 측면 자원 시니스테라 선수가 발목이 좋지 못하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도 리즈가 본머스에게 열세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제가 리즈 사이드도 가져가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은 프리미어리그 세트피스 실점 통계인데 본머스가 세트피스 실점이 무려 20골이나 될 정도로 세트피스 수비가 가장 좋지 못한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리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세트피스 한 방이 나쁘지 않다는 점에서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올 시즌 첫 본머스와의 맞대결에서도 리즈가 4대3 난타전 끝에 승리를 거뒀는데 당시에도 본머스를 상대로 리즈가 코너킥으로 득점을 만들어냈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리즈의 세트피스 한 방이 통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리즈가 최근에 본머스를 상대로 3연승에 상대적인 우위가 있었다는 점 역시 리즈도 강등 버프를 노려볼 만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 팀이 최근에 상대 전적상으로도 무승부가 없었다는 상성, 그리고 리즈가 이제는 무승부보다는 승점 3점을 노려야 되는 적극적인 운영이 필요한 때라는 점에서 승패가 갈릴 만한 흐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7번 경기는 승패 투폴로 가면서 리즈 쪽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4억 7천만 원이 이월된 축구토토 승무패 25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이어서 2부를 촬영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